미국의 정권 교체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최근 세계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달라진 위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한국과 미국의 이미지는 급상승하고 중국과 일본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북 관계와 같은 우리나라와 바로 연결된 이야기를 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위상이 상승하며 국제사회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미중 갈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요구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안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세계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제협력을 이끌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죠. 최근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유럽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으며 유럽 또한 의료 및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나라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자주 체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외교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페인 쪽과 관계를 맺으며 유럽으로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발표 내용 중에서 중남미 지원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남미 개발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방문 이유 중 하나로는 북한의 간첩활동 교두보가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스파이 네트워크에 정통하다는 당국자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무역이 제한된 북한이 밀수활동을 벌이는 통로가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당국자는 제재와 전염병 방역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 북한에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무기와 명품 등을 밀수하는 핵심 통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로 이동할 때 탄 케이블카 역시 오스트리아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오스트리아 당국이 자국 항구에서 북한 대사관과 연관된 의약품과 와인 등 사치품이 가득한 컨테이너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에게 오스트리아 빈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왔는데요. 북한이 핵활동 동결이나 핵시설 축소에 합의할 경우 이를 감시할 국제원자력기구의 본부가 빈에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렇게 된다면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 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더 많은 북한 당국자가 오스트리아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을 지향하고 있어 수도 빈에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있고 외교 첩보전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당국자의 주장과 이러한 추측이 맞는다면 오스트리아 방문은 외교 자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외교전을 펼칠 수 있는 배경에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 G2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선진국의 18,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국가별로 평균 69%의 응답자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 3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밝혔고 일본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비호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퓨리서치 센터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여러 국가에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는데요. 한국과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 중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도 턱없이 낮았습니다. 17개 국가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 모두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시진핑 주석은 세계 정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도 시진핑 주석이 국제사회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국민들은 경제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국보다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한 시진핑 주석의 중요 연설로 인해 중국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긴커녕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시진핑 주석은 중요 연설을 통해 중국 인민은 정의를 숭상하고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렬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 인민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노예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주 당당하게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반면 그는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억압과 노예화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로남불의 끝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누가 그렇게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의 피와 살로 쌓은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비유까지 덧붙이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대립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강군 건설로 세계 인류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방위적 중국 포위 전략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그러나 외교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이 그려놓은 밑그림은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쪽으로부터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을 뒀으며 이에 유럽 순방과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서쪽과 북쪽에서의 포위망 구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백으로 느슨했던 유라시아 대륙이 중국 포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거대한 전환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도 사실상 반중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대서양 동맹의 총사령관인 미국의 공백으로 유럽이 재임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자 유럽은 순식간에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은 유럽의 곁에 바로 미국이 있다는 것이며 나토 조약에 따라 누구라도 유럽을 공격하면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 쫄 필요가 없으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G7 공동 성명에서는 홍콩과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신장 위구르족 이야기까지 중국이 그동안 자신들의 핵심 이익 또는 내정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나라의 입을 막아왔던 모든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만 대놓고 해왔던 이야기를 G7 국가가 함께 외치니 중국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화민족이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강한 연설을 내뱉으며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의 이미지도 크게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 관리를 매우 잘해왔던 일본이지만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며 그들의 한계와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처 논란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옷 집단 감염 사건으로 불거졌으며 여전히 방역은 물론 느려도 너무 느린 백신 접종 속도로 여전히 각국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자료 집계 사이트인 아워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6월 8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하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분리할 때면 일삼아오던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꼼수를 무작정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참가 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선수가 생기는 경우 전적으로 본인과 자국에 책임을 묻는다는 무책임한 방침도 일본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선수촌의 후쿠시마 식자재를 포함시킨 행동에도 비판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새 분기 만에 또다시 역성장하며 다른 주요 경제 대국들이 빠른 속도로 코로나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슬슬 국제사회는 일본의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제 질서의 판이 다시 짜이는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면서 각국은 한국의 방역 역량과 경제적인 역량,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며 전략적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힐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